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내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하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대북관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하고, 안철수 후보 측에선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검증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 문 후보가 처음에는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 맞고, 이후 다른 참석자들에 의해 당시를 재구성한 후에야 정리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정리된 입장도 송민순 전 장관의 메모와는 다르다고 하니 검증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송 전 장관의 메모와는 정반대의 메모가 당시 안보전략비서관에 의해서 제시됐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중요했던 부분만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기억하고 메모했을 수 있죠. 이 사안은 그렇게 선거기간 대부분의 공방이 그러하듯 아무리 반론이 나와도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주장을 더 믿어주는 걸로 각자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방을 지켜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수 매체들은 과연 정반대의 내용을 애초 크기대로 다뤄주겠는가? 송민순 전 장관의 면만큼 크게 다루겠는가? 아닐 겁니다. 진짜 문제는 메모가 아니라 그거죠.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 그리고 그 기울기를 계속 강화하고 활용해 왔던 언론들. 이 문제 우리 모두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하면 딱 알거든요. 아, 오늘 말이 꼬이는구나. 많이 못 주무셨나요?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입을 열 때. 계속 여셔야 되는데 어쩌 브리핑을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또. 힘겨운 월요일이시네요. 예, 네. 발음을 해도 잘 잊어버리지는 않는데 하다가 잊어버리고 말도. 자, 어제 토론회가 있었죠. 네, 토론회를 제가 봤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네. 선관위 주최하는 첫 번째 토론이었고요. 정치 분야만 했습니다. 뭐랄까요. 여태 토론회 중에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장 재밌었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말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 토론회 규칙은 바로 직전 토론회하고 똑같았는데, 후보들이 좀 적응돼서 그런지, 예. 우선, 후보들 간에 오갔던 공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포문은 심상정 후보가 열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토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속칭 대증문제 사건에 관련해서 사과를 구하면서 토론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유승민 후보 또한 함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요구했죠. 예, 네. 뒤늦게 또 이야기했는데요. 홍 후보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은 친구가 성범죄 기도를 하려고 하기에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고 12년 전에 고해성사한 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과했습니다. 뭐, 요 사안은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틀림없이 이슈가 될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공방이 오거나 했더니 이제 결국은 사퇴하라는 쪽으로, 공격이 오갔고, 저희가 준비한 컷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되던 공방인데 토론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심상정 후보는 사실은 입장을 강하게 정리한 거죠. 예, 실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예, 전혀. 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보면 심상정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 오갔던 유일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의 공방 중에는 이거밖에 뽑을 게 없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아마 어제 토론회를 보신 분들에 의해서 거론됐던 장면인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그 전에
저희가 순서대로 뽑은 게 뭐죠? 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부터 뽑았군요. 예. 이건 크게 화제가 보면서도 내일 될 것 같다 싶었는데. 자. 예, 실시간 검색 순위에도 계속 이름이 올랐었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물었습니다. 첫 번째 물어봤던 건요. 자신이 갑철수냐 안철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민주당 문건으로 보이는 네거티브 문건에 있는 이름 때문인 건데 이것을 퍼뜨린 거 아니냐라는 책임을 따져 물은 거고요. 또 이어서 자신이 MB 아바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떠도는 얘기 가지고 질문을 하니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토론 총평할 때 한번 얘기를 하죠. 예.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전략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공방에 대한 반응이, 인터넷상에서는 보자마자 내일 굉장히 뜨겁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못 들으신 분, 못 보신 분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컷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요. 이 화법은 처음부터 이 주제를 꺼내든 걸 보면 준비해 온 건데요. 그죠? 맨 처음에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말하자면,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에 들고 나온 프레임인데, 요 얘기 끝나고 나서 총평할 때 얘기를 해보죠. 이거 왜 이렇게 전략을 잡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 이게 이제 어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오갔던 공방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론할 만한, 대화였고요. 자, 다음은요. 네, 또 안철수 후보는 유승민 후보에게 대답을 하는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박지원 대표에게 초대 평양대사 약속했냐 이렇게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박지원, 보수 후보들이 이걸 주장하고 있죠. 박지원 상황, 프레임으로 공격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초대 평양대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초대 평양대사라는 직책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북 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정도의 멘트인데, 이걸, 그 프레임을 써먹은 거죠. 박지원 상황 프레임에. 실제로 박지원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할 때 작년에 그런 이야기 여러 차례 하긴 했었습니다.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일 텐데. 그것을 이제 초대 평양대사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로 한 건데, 이걸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죠. 네. 지난번 21일 유세 때도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평양대사라는 게 이렇게 평양대사라는 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남북 관계를 잘 풀고 그게 자기가 마지막 남은 목표라고 생각한다 정도의 멘트인 걸 유승민 후보가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죠 이게. 예. 이걸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공격을 한 건데 저희 대화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것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사실 유승민 후보가 이런 공격을 한 것은 그거 실제 구체적으로 평양대사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그걸 모른 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되칠 수 있었는데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 멘트도 틀림없이 이런 공격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을 텐데 예, 자 총평할 때 다시 논평하겠습니다. 이런 공방이 두 후보 간에는 오갔습니다. 자, 또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공방도 있어요. 그죠? 네. 북한 인권 거리한 표결을 북한에 사전 문의했다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가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들통날까봐 말 바꾸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유승민 후보님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 보수라고 느껴왔는데 대선 길목에서 구태연한 색깔론 실망스럽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비록 10년 전의 일이지만 북한의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는 우리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 그렇게 우리가 느껴왔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다시 구태연한 색깔로 이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프레임 싸움이죠. 한쪽은 종북이라고 공격하고 한쪽은 색깔론이라고 대받아치는 프레임 싸움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등장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메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서로 프레임으로 싸운 거죠. 짧게. 자,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사이에 또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죠? 네, 계속해서 유승민 후보가 관련 질문했습니다. 문 후보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후보에서 사퇴할 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자요. 심상정 후보가 끼어들어서 안보 장사 좀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을 봐도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 다수가 기권이고 본인만 찬성했다고 하는데 북한에 물어보고 다수 기조 바뀌었으면 타당하다면서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후보 사퇴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고 저는 말끝마다 이것을 어떤 북에 대한 태도로 몰고 가는 이런 색깔론을 극복하는 것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건 전형적인 안보 장사지 뭡니까? 네. 예? 북한 없었으면 보수가 어떻게 선거했어요? 네. 이거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는데 심상정 후보가 이때다 하고 쳐들어왔어요. 채고 들어왔어요. 예.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고. 네, 2차 토론 때도 똑같이 색깔론 좀 그만하라면서 토론을 정리해버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한 거죠. 그 종북과 색깔론이라는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심상정 후보가 가운데 끼어든 거죠. 예. 그만하라고. 좋은 포지션이었다고 봅니다, 어제. 자, 그리고 또, 각 후보 간의 공방들 저희가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이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 왔던 공방이 또 있죠. 예. 네, 홍준표 후보가 먼저 1심의 사건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위키리크스 폭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문재인 후보가 그것이 근거라면 성완종 회장 메모에 나와 있는 홍 후보도 유죄 아니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다 다시 홍 후보가요. 그러면 성완종 회장 사면 참여정부에서 왜 2번이나 해줬냐 이런 식으로 또 받아쳤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위키리스크를 통해서 폭로가 다 됐다니까요.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그런데 성완종이랑 한 정부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면을 2번 해줬잖아요. 왜 2번 할 때 그 몇 입에 해줬습니까? 예. 예. 홍준표 후보가 유일하게 화냈던 순간이에요. 예. 성완종 전 회장 얘기만 나오면 홍준표 후보는 흥분합니다. 흥분지수 올라가고. 여기에 문재인 후보가 메모에 등장하기만 하면 다 유죄인가. 사실 좋은 공격인데 이거 잘 대받아쳤어요. 참여정부에서는 왜 2번이나 그런 성완종 회장을 사면했는가. 참여정부 초기와 말기에 각각 2번의 사면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뭐 기사로도 나와 있으니까 그건 기사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잘 대받아쳤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 여기서 한 번 더 대받아쳤어야 되는데 한 번도 대받아치지 못했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홍준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사이에는 또 한 번에 또 인상적인 공방이 오갑니다.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게 다음 컷인데, 먼저 나가버렸네요.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공방을 얘기하고 나는 와중이니까. 경찰하고 검찰하고 동일하게 영장 청구권을 줘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하면 검찰 비리가 없어지죠. 그것도 저의 공약입니다. 경찰한테도 영장 청구권 기소권 이렇게 나눈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그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그 주장이 아니고. 아닙니다. 수사권 가지려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아, 것이죠. 경찰도 그럼 검찰하고 예, 똑같네요. 예, 다만 그것은 이제 개헌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대목에서 빵 터졌어요. 두 양반에게 공방을 계속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합의를 해가지고 정반대에 있는 두 양반이 빵 터졌고, 그리고 이제 이미 컷이 나가버렸는데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이게 거의 유일했죠. 네. 네, 얼굴 보지 않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자 네. 홍준표 후보가 자기를 좀 보고 말아라. 국민이 조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퉁명스럽게 대꾸한 거죠. 네, 이건 이미 컷을 들었으니까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안 보겠다. 심상정 후보의 전략은 아예 질문을 하지 않고 말을 섞지 않겠다는 거였는데 안철수 후보는 보지 않겠다. 네, 앞에 화면만 바라보고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 전략 거의 마지막 상황에서 나왔던 거죠? 토론회 거의. 뭐 중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자신이 질문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 쳐다보겠다고. 예. 예. 자, 토론회를 마친 이후 현장에서 기자가 스케치하는 것도 기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통상 토론회 끝나면요. 각 후보들한테 기자들이 붙어서 오늘 토론회 어떻게 치렀냐 질문을 합니다. 당사자한테 묻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자 표정이 좀 엇갈렸는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압도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좀 뜨긴 떴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격이 계속되다 보니까 내가 떴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토론이 됐음. 죄송합니다. 이거는 유승민 후보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제약이 있었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즐겁지 못했고 마음이 무거웠다 이렇게 평했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보다는 높은 점수를 스스로 주겠다면서 지난번에는 55점이었지만 이번에는 80점, 정책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 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토론의 첫 번째 목표가 자기 기본표를 지키는 거고, 두 번째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를 자기로 끌어와서 표를 확장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상대방 지지표를 약화시키거나 와해시키는 건데, 여기까지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표를 1번, 2번 목표까지 이룬 사람, 표를 확장하는 데까지 성공한 사람은 저는 심상정 후보였다고 봐요. 지난 시간에 딜레마가 있었잖아요. 잠깐 거론했던 지난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 측과 겹치는데 또 문재인 후보를 직접 공격해버리면 정권 교체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가 있는 진보적 유권자층이 정서적으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차별화하며 해서 사표 방지 심리도 뛰어넘어야 하고, 그렇다고 직접 공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오래된 숙제인데, 어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공격받는 걸 차고 들어가서 유승민 후보의 공세를 측면에서 차단해서 낡은 색깔론이라고 대받아쳤지 않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치 빨간편 선생님처럼. 네, 물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물론 있긴 그랬죠. 있었습니다. 말이 모호하다라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물을 건 물으면서도 예. 그 유승민 후보의 공세는 차단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남는 장사를 했던 것 같고. 정책 이야기도 꽤 많이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함께. 그렇죠. 예. 성공적인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첫 번째 목표, 자기 지지표를 확실하게 지킨 두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자기 지지표는 확실히 어필했다고 봐요. 예. 확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본인 지지자들에게는 대단히 만족스러울 강한 태도로 일관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자기 지지자는 지켰어요. 이분은 자기 지지자들은 잘 지켜요. 어제 약간 힘이 빠져 보이긴 했습니다. 이게 약간 불쌍해 보이는 것도 자기 지지자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유승민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동호 반복을 좀 많이 했다. 왜냐하면 지난 토론에서 계속 나왔던 포인트들 안 보고 공략한다든가, 토론자로서는 한 가지를 물고 계속 토론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 태도인데 대선 후보한테는 전인격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사람이 좀 너무 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좀 남겼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표 충성도가 아직 약한 유승민 후보로서는 똑똑한 후보로는 포지셔닝 했는데
열광할 후보, 여기까지 갖기에는 좀 어제 주춤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평가는 그렇고. 안철수 후보는 이 토론 지원팀을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선거라는 게 기세 싸움이거든요, 기세 싸움. 그래서 공격하는 쪽은 기세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자기 지지자들의 기세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봐라 하면서. 옛날 전쟁을 할 때도 그랬어요. 실제 전쟁을 할 때도 막 상대 진영에 욕설을 퍼붓고 상대 장군에 대한 모함을 막 하고 전쟁하기 전에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또 상대방은 이걸 해명해야 되잖아요. 나는 뭐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바쁜 선거인데 나는 뭐뭐가 아니다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양수겸장의 효과가 있단 말이죠. 네거티브라는 게. 그래서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하는데 선거에서 가장 나쁜 게 나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제 놀랍게도 안철수 후보가 나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전략으로 나왔단 말이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이거는- MB 아바타 갑철수. 네.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후보가 자신에게 부당하게 네거티브를 한다 이걸 강조하라는 전략이었는데 유권자들 기억 속에는 그게 남지가 않아요. 나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전략은 굉장히 나쁜 전략인데. 그렇죠.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처럼요. 그게 지금 유명한 네.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본인이 먼저 꺼낸 걸 보면 본인이 그런 프레임을 준비한 건데 이건 전 팀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토론 준비팀에서. 정말 이상한 전략이었어 어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사자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사자 토론. 5자까지 이 스튜디오에 못 들어와가지고 할 수 없이 4번 후보까지 잠시 후에 이어질 텐데 4번 후보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은 왜 우리 후보를 빼느냐. 다음 토론에 대해 다음 조보를 할게요. 오늘은 저희가 해봤더니 네 분 이상은 도저히 안 들어와서 1, 2, 3, 4번 사자 토론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내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하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대북관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하고 안철수 후보 측에선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검증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 문 후보가 처음에는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 맞고 이후 다른 참석자들에 의해 당시를 재구성한 후에야 정리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정리된 입장도 송민순 전 장관의 메모와는 다르다고 하니 검증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송 전 장관의 메모와는 정반대의 메모가 당시 안보전략 비서관에 의해서 제시됐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중요했던 부분만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기억하고 메모했을 수 있죠. 이 사안은 그렇게 선거기간 대부분의 공방이 그러하듯 아무리 반론이 나와도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주장을 더 믿어주는 걸로 각자 결론을 내렸어요. 또 힘겨운 월요일이시네요. 예, 네. 발음은 해도 잘 잊어버리지는 않는데 하다가 잊어버리고 말도. 자 어제 토론회가 있었죠. 네, 토론회는 네. 제가 봤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네. 선관위 주최하는 첫 번째 토론이었고요. 정치 분야만 했습니다. 뭐랄까요. 여태 토론회 중에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장 재밌었어요. 저는. 기억에 남는 말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 토론회 규칙은 저 이전 바로 직전 토론회하고 똑같았는데 후보들이 좀 적응돼서 그런지, 예. 우선 그 후보들 간에 오갔던 공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포문은 심상정 후보가 열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토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속칭 대증분제 사건에 관련해서 사과를 구하면서 토론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유승민 후보 또한 함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요구했죠. 예, 네. 뒤늦게 또 이야기했는데요. 홍 후보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은 친구가 성범죄 기도를 하려고 하기에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고 12년 전에 고해성사한 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과했습니다. 뭐 요 사안은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틀림없이 이슈가 될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공방이 오거나 했더니 이제 결국은 사퇴하라는 쪽으로 공격이 오갔고 저희가 준비한 컷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되던 공방인데 토론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심상정 후보는 사실은 입장을 강하게 정리한 거죠. 예, 실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예, 전혀. 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보면 심상정 후보와 홍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방을 지켜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수 매체들은 과연 정반대의 내용을 애초 크기대로 다뤄주겠는가? 송민순 전 장관의 면만큼 크게 다루겠는가? 아닐 겁니다. 진짜 문제는 메모가 아니라 그거죠.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 그리고 그 기울기를 계속 강화하고 활용해 왔던 언론들. 이 문제 우리 모두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하면 딱 알거든요. 아, 오늘 말이 꼬이는구나. 많이 못 주무셨나요?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입을 열 때. 계속 여셔야 되는데 어쩌 브리핑을 하다가 중간에 홍준표 후보 사이에 오갔던 유일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의 공방 중에는 이거밖에 뽑을 게 없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아마 어제 토론회를 보신 분들에 의해서 거론됐던 장면인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그 전에 저희가 순서대로 뽑은 게 뭐죠? 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부터 뽑았군요. 예. 이건 크게 화제가 보면서도 내일 될 것 같다 싶었는데. 자. 예, 실시간 검색 순위에도 계속 이름이 올랐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자신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물었습니다. 첫 번째 물어봤던 건요. 자신이 갑철수냐 안철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민주당 문건으로 보이는 네거티브 문건에 있는 이름 때문인 건데 이것을 퍼뜨린 거 아니냐라는 책임을 따져 물은 거고요. 또 이어서 자신이 MB 아바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떠도는 얘기 가지고 질문을 하니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토론 총평할 때